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적지 않은 기업들이나 자산가들이 사회공헌을 하겠다며 공익법인을 만들어 세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을 골프 회원권 구매 등 사치 생활에 쓰거나 이 편법 증여 내지 탈세 창구로 이용한 곳이 적지 않다는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출연 재산을 보고하지 않는 등 공시 의무를 위반한 24개 법인도 적발됐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악의적 탈세에 엄정 대응을 강조한 국세청이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 검증에 나섰습니다. 회계부정, 사적 유형 의미가 있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기부문화 조성을 뒷받침해야겠습니다. 공익법인은 기부금으로 의료 장학 사업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출연 재산은 증여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상반기 대기업 관련 공익법인 등 53곳을 점검해보니 출연 재산을 엉뚱한 곳에 쓴 것이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A법인 이사장은 출연받은 체육시설을 자녀가 지분을 가진 법인의 시세보다 싸게 임대해 특혜를 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기부금으로 고가 골프 회원권 여럿을 사들여 이사장 등이 쓴 곳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공익법인 이사장은 손녀 유학비를 법인 돈으로 낸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엄연한 탈세인데 이들 법인이 사적으로 쓴 공익법인 자산은 155억 원, 원래대로라면 냈어야 할 세금이 26억 원에 달합니다.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결산 서류를 수정하여 재공시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사적 사용 회계부정이 확인된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엄정하게 사후 관리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출연 재산을 보고하지 않는 등 공시 의무를 위반한 24개 법인도 적발했습니다. 또 추가로 찾아낸 불성실 공익법인 39곳에 대한 고강도 세무 검증을 벌일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앞으로는 자녀가 둘만 돼도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을 넣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공공주택 분양과 임대 신청 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 신청 자격상 소득과 자산 요건을 완화하고 자녀가 많으면 더 넓은 집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공공주택 공급 자체가 원활하지 못한데 경쟁률만 높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박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 신청하려면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 11월부턴 2명이어도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바뀐 배점에 따르면 자녀 2명은 25점, 3명은 35점, 4명 이상은 40점을 줍니다. 2자녀 가정에도 신청권을 주되 3자녀 가구가 불리하지 않게 배점 차이를 뒀다는 게 국토교통부 설명입니다. 또 공공주택 분양과 임대 신청 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신청 자격상 소득과 자산 요건을 완화합니다. 공공임대를 신청하려면 2인 가구는 월 평균 소득 657만 원, 자산은 3억 6,1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자녀가 1명이면 10%포인트 완화에 월 소득 878만 원, 자산은 3억 9,7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배점이 동점이면 1살 이하 자녀 가구에 우선 배정하고 자녀가 많으면 더 넓은 집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도 마련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공공주택 자체가 늘지 않는데 신청자만 늘리면 경쟁률만 치솟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기준 셋째 자녀 출생 비중은 6.2%지만 둘째는 30.5%로 지원 대상이 5배가량 급증하는데 건설 경기 부진에 LH 사태까지 더해져 공공주택 공급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건축비가 너무 높고 해서 민간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상황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LH가 좀 적극적으로 공공임대, 공공분양을 해야 되는데 한편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3,600만 원 이상의 차량을 살 경우 재계약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부산에서는 지역 대학가를 중심으로 갭 투자를 벌여 200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떼어먹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만 260명이 넘는데 대부분 학생이거나 사회 초년생입니다. 주범 최 모 씨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피해자들이 모여 엄중한 처벌을 호소했는데요. 첫 공판에 출석한 최 씨는 사기 혐의에 대해 적극 부인했습니다. 고희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원 앞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20, 30대 젊은 층으로 50대 임대사업자 최 모 씨 등 전세 사기 일당 9명으로부터 200억 원대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입니다. 특히 주범인 최 씨는 자신이 소유한 오피스텔에 들어온 임차인 210명에게서 받은 166억 원 상당의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임차인들에게 가로챈 돈으로 온몸에 명품을 두르고 다녔으며 제주도에 호텔을 매입하고 지금까지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에 잠겨있는 피해자들을 2번 죽이는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최 씨에게 제기된 배상 명령 신청 사건은 현재까지 117건에 이르며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최 씨와 그의 전 남편, 동서, 공인중개사와 보조원 등 9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최 씨를 법이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우리 전세 사기 피해자의 억울함과 안타까움을 누가 대신 해줄 수 있습니까? 엄중한 처벌과 함께 은닉한 재산을 찾을 수 있도록 재판부의 정의로운 심판을 기대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의 범죄 수익을 박탈하고 자산을 동결해 보증금을 하루빨리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범죄 수익을 은닉하기 전 피해자들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부패재산 몰수법은 사기 중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에는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전세 사기에 대하여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여 한편 첫 공판에 출석한 최 씨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사기 혐의는 적극 부인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고희일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한 단계 더 완화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독감과 같은 4급으로 낮아지면서인데요. 시행이 되면 일일 확진자 집계는 중단되고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비 지원, 재택치료 지원도 종료됩니다. 아직 확진자가 많은 상황을 고려해 고위험군 보호 차원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됩니다. 홍서현 기자입니다.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현행 2급에서 독감과 같은 4급으로 낮아집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가 하루 6만 명대까지 발생하며 증가세를 보였지만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 주춤하면서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전반적인 방역 상황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일인 31일부터 일일 확진자 집계는 중단됩니다. 대신 주간 단위로 527개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양성자 감시가 이뤄집니다. 그간 운영되던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지정은 해제되고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외래 환자를 진료하게 됩니다. 일부 남아있던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비 지원, 재택치료 지원도 종료됩니다. 다만 먹는 치료제는 4급 전환 이후에도 무료로 공급되고 백신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여전히 경계로 유지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요양원 등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고령자, 면역 저하자와 같은 고위험군은 여전히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용 감염 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합니다. 한편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외에도 독감 등 각종 호흡기 감염병 발생이 이어지는 만큼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위생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 TV 홍서연입니다. 서쪽 지역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200mm 안팎의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모레까지 전국 곳곳에서 시간당 3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비는 금요일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이후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또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동혁 기상과학 전문 기자입니다. 서해상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비구름이 포착됩니다. 보라색으로 표현되는 시간당 50mm의 폭우도 보입니다.
어제부터 서쪽 지방에서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호우특보 속에 제주 산간에서는 200mm가 넘는 큰 비가 내렸고 경기 파주와 연천, 전남 영광 등에서도 150mm가 넘는 강수량을 보였습니다. 대륙의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동쪽 북태평양 고기압이 충돌하면서 주로 서쪽 지방에 비구름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비구름은 점차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내일까지 수도권과 영서, 충남과 호남, 경남과 지리산 일대 등에서 150mm가 더 내리겠고 제주에서도 200mm 이상이 예상됩니다. 수도권과 강원 대륙 산지, 충청권, 전라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고요. 24일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60mm, 그리고 그 밖에 중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도 시간당 30mm 내외의 이번 비는 금요일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친 이후에는 다시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며칠간 내린 비로 인해 잠시 식었던 열기가 다시 힘을 얻으며 내륙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다시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혁입니다.